그리고 이걸 사게 되면 나에게 있을 효과에 대해서 그 효과는 뭡니까? 그걸 얻었을 때 효과. 효과는 이제 반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일단 똑똑하다. 학창 시절에는 비슷하네요. 네네네. 무조건 공부가 걸려야 돼. 네. 이거 함으로 인해서 이걸 함으로 해서 나 공부 공부에 열심히 할 집중을 거다. 수 있다. 국대강 옥강채 빈을 써서 단단하게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은 박강빈이고요. 올해 25살 그러시군요. 되었습니다. 예. 경희대학교 국제통상 금융투자학과 3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는데 재직자 전형이라는 유형으로 선취업 후진학을 하는 학과거든요. 거의 수업은 밤이나 저녁에 하고 포스코 사회공헌 그룹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팀 막내로 지금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그 대학 생활은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계속 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동기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없죠. 그럼 학교를 가보신 적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 학생회장 그 학부 학생회장도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자치 학생자치 활동할 때 잠깐 그럴 때 이제 잠깐 가시고. 이게 저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캠페인 활동도 활발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제 18 어른 캠페인이라고 보육원과 같은 아동 양육 시설에 생활하는 친구들을 이제 보호 대상 아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호 대상 아동.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만 18세 이후부터 퇴소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네. 저도 그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무조건 그곳을 나와야 합니다. 이른바 보호 종료인데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자립 정착금이 지원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조건 18살이 되면 그 보육원을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개선되긴 했어요. 지금 좀 네, 낮았습니다. 지금 좀 개선.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아이들의 의사와 준비도에 따라서 이제는 만 24세까지 이제 선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거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게 아직 보편화되진 않은 아직은 상태여서 저도 6년 전에 18 어른이었어요. 보육원을 퇴소했고 그 강빈 씨의 그 어린 시절의 뭐 어떤 기억들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은 4살이 되던 해에 큰 고모랑 이렇게 언덕을 오르는 기억이 제 인생의 첫 기억이거든요. 네. 근데 그 큰 고모는 제 친척이 아니었고 이제 보육원 선생님을 부르는 명칭이었던 거였어요. 호칭. 그래서 입소를 4살 때 했고 보육원에서 이렇게 지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오히려 근데 그곳에서 즐거운 기억이 굉장히 좀 많다고 그래요. 맞아요. 제가 엄청 시골에 있는 보육원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요. 진짜 지역이 어디였어요? 영종도. 영종도. 영종도가 신도시 생기기 전에 진짜 시골이었거든요. 네. 바다도 있고 옷통 벗고 수영도 수영도 하고 하고. 분위기가 그 여름에 째잘거리고 막 하굣길에 뽕 따먹고 뛰어놀고 한 방에 2층 침대가 3개 있었어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한 방에 6명. 잠들기 전까지 항상 수다스러워요. 내일 어디 갈래? 막 이런 얘기하고. 우리울의 여름이란 영화 아세요? 막. 알죠. 그러니까 그곳에 나오는 그런 풍경에 네, 맞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좀 많이 있으시군요. 사실 즐거웠어요. 너무 그런 시간들이 즐거워서 근데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나의 생활이 저 친구들과 다르구나. 왜냐면 등하교 차량을 공용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빨간 색깔 마을버스를 타고 다 같이 이동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고 우리는 빨간 버스를 타고 있었고 그 빨간 버스가 그 동네에서 보육원 차라고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네. 나는 저 일반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 다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 같이 사는 게 다 당연할 줄 알았거든요. 딱 엄마를 처음 만나기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를 후에 만나셨어요? 네,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점심시간이었나?
학교 선배가 이제 놀이터 쪽에 너희 엄마가 와 계신다. 한번 가봐라. 너희 누나들은 이미 가 있고 너만 가면 된다 해서 갔죠. 갔는데 이제 처음 보는 여성분이 이렇게 막 엉엉 울고 있었어요. 막 찾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저는 막 슬프고 뭔가의 감정의 변화가 있기보다는 아, 다 큰 어른도 저렇게 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원가정 제도라고 원래 가정에 방문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시간을 좀 마련- 보내셨군요. 네, 마련됐어요. 어떠셨습니까? 학교에서든 시설에서든 배식받는 형태로 밥을 먹었었어요. 네. 그 일반 가정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식사하는 형태를 처음 봤어요. 그 라겐락과 뭐 냄비에 찌개 끓여놨던 거를 같이 이렇게 덜어먹고 아 내가 진짜 다르게 살고 있구나. 좀 다르다, 뭔가 다르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만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엄마랑 같이 살 수 없는 거지? 그쵸.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엄마 집이 좁았어요. 원룸 빌라였는데 우린 4남매니까 같이 못 살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걸 성장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에 진짜 은둔 생활을 했죠. 아, 은둔 그래요? 생활했는데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제 목표는 이거였어요. 아, 내가 보육원에 사는 걸 숨기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항상 긴장 상태였던 것 같아요. 밤새 게임을 하고 학교에서는 잠만 자고 막 그런 생활을 한 2년인가 했던 것 진짜? 같아요. 네. 뭔가 제가 처한 현실을 뭔가 보고 싶지 않았고 아. 게임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 그럴 수 즐거웠어가지고 있겠다. 그 이후로는 친구에게는 얘기를 했나요? 성인이 되고 나서 얘기한 적은 있어요. 아, 나 어. 사실 그때 보육원에 살았었다. 아, 그때는 숨기고 싶었는데 뭐 지금은 크게 개의치 않아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친구들이 오히려 담담하게 연민의 표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랬었구나. 네, 그래서 괜찮았어요. 맞아 맞아. 네. 중학교 때 패딩 때문에 PPT를 만든 적이 있다는 건 뭡니까 맞아요. 이건? 항상 옷을 살 수 있는 돈이 피복비라고 했거든요. 아, 지원금의 네네네. 항목이. 좋은 패딩을 사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고 그때 시즌이 한창 페이스 패딩이 가장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좀 약간 그런 때입니까? 약간 등골 브레이커 막 이런 맞아요. 그런 비슷한 시기예요. 그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남들은 다 가는데 나는 갖고 싶죠. 네. 사실은. 못 가지니까 그걸 얻고자 제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아. 그 패딩을 사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걸 사게 되면 나에게 있을 효과에 대해서 텍스트와 그림으로 했었어요. 이야. 이게 그럼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그 보육사 선생님께 설명을 했죠. 그 효과는 뭡니까? 그걸 얻었을 때 효과. 효과는 이제 반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일단 어떡하다. 학창 시절에는 비슷하네요. 네네네. 무조건 공부가 걸려야 돼. 네. 이거 함으로 인해서 이걸 함으로 해서 나 공부 공부에 열심히 할 집중을 거다.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잘 시간에 이제 부르시더니 이거 이번 연도 피복비다 하면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거 사고 오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피복비가 그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사비가 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네요. 성함도 지금 기억하는데 성함 얘기해 주세요. 그 이용우 선생님이라고. 이용우 선생님. 네네. 예, 이용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강빈 씨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자립을 하신 겁니까? 네, 바로 고등학교 졸업식 날 퇴소를 했어요. 자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이 이렇게 처음에 되죠. 자립정착금이 평균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지급이 되고 이제 자립수당이라고 월 3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저 때는 300만 원 받았고 저는 자립수당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사실 집 어떻게 구하는 것도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월세 보증금이 300만 원인 집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조금 열악한 집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첫 집이. 첫날 밤에는 뭔가 공허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 시간에 그 시설 동생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많이 적막하고 좀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 방이 또 허전했거든요. 받았던 이불이랑 장학금으로 산 책상 그리고 짐 2박스 막 이렇게 원룸에 이렇게 있었고 청소하고 딱 앉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머릿속이 하얘지고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친구들이 있으면 안전망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있다는 걸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느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의 18어른인데 안전망이 없다는 걸 알아서 더 매몰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사소한 것부터 큰 고민까지 뭔가 이거에 대해 조언을 구할 선배 어른들이 곁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색에 잠기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 생활하게 되면 진짜 주변에 물어보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커튼을 어떻게 사는지 묻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저한테 커튼이 줄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못을 박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커튼을 안 달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계약을 할 때 관리비로 뭐 매달 5만 원, 10만 원 정도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어리다고 조금 나한테 이런 뭐 사기를 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육원에 살면서 한 번도 전기세나 가스비를 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집을 구했는데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이걸 어디서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어떤 금액이 맞는 건지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뭔가 힘들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네이버를 치고 이런 게 했던 게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 제가 온전히 다 네이버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등본 떼와서 봤을 때 이제 뭐 가족 관계가 없거나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셨던 사장님도 계셔서 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부터 경제적인 자립보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게 더 맞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때 그런 거를 물어볼 어른들에 대한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축의금 같은 것들도 네. 지금은 잘 알거든요. 지금은 잘 아세요? 네, 지금은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냥 회사분 결혼식에 초대돼서 갔는데 20만 원 냈어요. 이 정도는 내야 되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20만 원이면 네. 그래서 그분이 신혼여행을 끝난 날에 저한테 밤에 전화 주셨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금액이 크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했는데 미쳤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20만 원은 진짜 친해야 20만 원 진짜. 제가 다양한 대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어요. 멘토링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중요시해요. 멘토링이랑 그 당사자들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거. 전문 강사님들이 와서 이런 지원제도를 있어서 해야 합니다 라는 것보다 선배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때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 해야겠더라. 이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마 후자가 더 맞을 거예요. 공감도 되고. 그래서 적극성을 좀 독려하고 알려주고 그게 자립 선배의 역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거지. 5년이 만료될 때쯤에 청년 전세로 이제 갈아타는 거지. 그래서 집 구할 때 주거 체크리스트 같은 건 알지? 아, 그치. 그거 난방이 잘 되는지, 그렇지. 수도가 잘 나오는지 맞아. 그런 거. 그리고 형은 전입신고를 한 번 늦게 한 적이 있어.
원래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거 알지? 맞아. 그래서 잔금이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이제 전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형은 까먹은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 예정 중인 학생입니다. 제일 막막한 거는 의지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항상 너를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막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막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다기보다는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 동생 일이 있고 나서부터인데 제 동생은 그 보육원에서 중도 퇴소한 아동이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전전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취업을 하고 돈을 버니까 같이 살자 해서 데려왔는데 동생분을. 예. 저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 동안 많이 방황했던 흔적들이 보였거든요. 지금은 좋지 못한 일로 동생을 못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 뭔가 저의 사명감이라 해야 될까요? 죄책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작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도움이 된다면 18 어른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할 겁니다.